안녕하세요. 인터뷰 만남의 고은진입니다.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처지나 또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인터뷰 만남에서 함께할 주인공 역시 그런데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충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찰청 청장을 역임한 인물이죠. 제17대 경찰청 청장을 역임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청장님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CCS 충북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CCS 충북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17대 경찰청장을 지내다가 현재는 세명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간부로 재직하는 동안에 계기시마다 제가 지방경찰청 차장, 충남경찰청장, 또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동안 늘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고향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3월부로 청장직에서 물러나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충북 출신 유일한 경찰청장으로 주목을 받으셨어요. 충북의 어디가 고향이신 거세요? 저는 제천시 화산동이 고향입니다. 아, 제천이 고향이시군요. 예. 그러면 제천에 언제까지 거주를 하신 거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화산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네. 3학년까지 제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로 보면 1960년대 중후반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규 패스가 아니라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해 연이어 패스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예, 그 과정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고향을 떠날 때도 좀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출양을 해서도 좀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초에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그 이후에 그 나이에 이제 소년이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또 뭐 철공소 같은 데 가서 네. 이제 견습공도 좀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배달도 하고 또 뭐 식당에서 접시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식당에서 접시를 닦다 보니까 손에 무좀이 이제 많이 걸렸어요. 그쵸. 손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가려워가지고 이제 고통을 좀 받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제 너무 고생을 한다. 네. 그래서 너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어려워도 공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공부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이신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15살 정도 되지 않았나? 15살 이 정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식당, 그 뭐 15살짜리가 뭐 식당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그만두고, 독학을 하겠다고 이제 집에서 앉았는데, 네. 독학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 조금 다니다가 말았는데, 네. 그래서 학원을 좀 다니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원을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식당에서 접시를 닦을 때가 그게 장소가 서울의 종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시를 닦으면서 제가 이제 기동령으로 들은 게 네. 그 학원에 가면 돈을 안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안 내고 배울 수 있다는 그 기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런 누구의 소개도 받지 않고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하겠다. 싶다. 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줘가지고 처음엔 그것도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주로 재수생들이 많이 있는 데인데 저는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사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당시엔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제 수강증 검사하고 네. 또 칠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고 나면 칠판 닦고 분필 정리해놓고 네, 뭐 털고 막, 그다음에 네. 이제 바닥 청소하고 네. 또 난로 피우고 하는 그런 네. 일들을 이제 하는 게 기도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신 이제 돈을 안 내고 아무 강의나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단과반 학원에. 네. 그래서 영어, 수학, 뭐 국어 뭐 다 듣죠. 그래서 다 듣고 이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는데 그쵸. 그 고등학교 과목, 중학교 과목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주가 정신이라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주가 정신인데. 주가 정신, 죽기 네.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니까 네. 또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4월달에 중학교 검정고시, 8월달에 네.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렇게 했죠. 이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된 건데 그게 한 몇 년 정도, 뭐 1년 안에 그렇게 다. 아니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제 검정고시를 볼 실력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제가 학원에 다니고 이렇게 한 게 한 2년 정도 됩니다. 아, 2년. 2년 정도. 2년 정도의 과정에서 이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네. 공부를 다 하고 그 해 예비고사까지 봤죠. 어쨌든 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중학교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셨는데 석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받으셨어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고 네.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못 가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정규 과정에 교육이 거의 없잖아요.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건 방송을 듣고 대학교 그쵸.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제가 그런 과정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네. 보니까 같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전부 쟁쟁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대학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기왕에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를 좋은 가자. 대학을 한번 가보자. 거기 네. 가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아. 학생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시험 대학원 신주한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아. 이제 졸업할 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석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사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일은 어떤 건지 또 궁금해요. 글쎄 저로 말하면은 이 사회의 진출이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집에서 좀 놀다가 네. 사회에 나간 그걸로 치면 아. 제가 이제 뭐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뭐 신문 배달한 게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기도 하고 또.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대학을 진학 못하고 이제 구급공무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가 그 사회 첫 진출이 구급공무원이죠. 네. 이제 현재 안주하지 않고서는 행정고시도 보시고 또 패스를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궁금해요. 몇 살 때 그럼 이제 패스를 하신 거세요? 행정고시는 제가 나이 30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에 대학을 못 가고 그다음에 구급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네. 또 이렇게 또 나중에는 제가 이제 다른 직장에 또 한국전력이라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현재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는 제 뜻을 펼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뭐 이렇게 비전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꿈이라든가? 큰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 나이에 난 뭔가 좀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선에서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 네. 본사나 네. 이렇게 중요한 부서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학맥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학연 지연이 네. 없으니까 큰 조직 내에서 이게 중요한 부서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일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러던 차에 네.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다가 그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 계세요. 조재현이라는 분이. 네. 그분이 이제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방송통신대학을 다닐 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이렇게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래서 또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예?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한번 해보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하고 후회하겠다. 후회하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27에 너무 네. 늦은 나이죠. 남들은 고시 공부를 포기할 때인데 그때 저는 시작을 하셨군요. 방송통신대학 그때 다니면서 네. 방송통신대학 3학년 다닐 때인데 네. 다니면서 내가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네. 3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3년 반 했죠. 3년 반 3년 해가지고 반 만에. 나이 30에 이제 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30이 돼도 참 그 고시를 패스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단하신 건데 그럼 경찰 공무원은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된 거죠? 뭐 인연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경찰과의 인연은 첫 번째 인연은 제가 나이 23살인가 이 즈음에 3인조 노상 강도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성남에서 있을 때인데
그 일로 제가 이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전에는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는 몰랐죠. 네. 근데 경찰과 접하면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간 과정에서 네. 그 허모라는 순경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 일 처리를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강도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만약에 저런 경찰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네. 저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사회 서민들이 어떤 행복감, 안정감 이런 게 많이 좌우가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강도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참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오남매 친척들이 그렇고 제가 검정고시 할 때 같이 그 학원에서 칠판 닦던 동지들 네. 또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구 공무원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전부 서민이에요. 서민들. 이 사회 밑바닥에서 이제 사는 분들인데 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은 뭐냐면 상공부라는 게 뭐냐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기업이 잘 되도록. 네. 지금 통상산업부 이런데. 네.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민들의 삶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경찰이 제가 네. 과거의 경험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경찰에 가서 열심히 하면 네. 우리 서민들에게 억울한 서민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비신할 수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로 전직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대단하신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내가 꿈을 정해놓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생각하고 도전했을 때 그 이룬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씩 도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또 흔히 사람들이 충북 출신이 경찰청장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쉽지 않은 거죠? 좀 궁금해요. 예, 그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데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뭐 높은 꿈을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이런 높은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네. 거기서 또 조금 더 나은 내일, 조금 더 나은 삶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대 이상의 어떤 그 위치에 가 있다 하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충청북도 출신이 경찰청장이 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냥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직업, 이런 보직과는 달리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런 자리들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쵸. 정치적인 안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경찰청장은 이제 정권을 잡았던 영남 지역 사람들이나 호남 지역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국세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충청도 분들이 이제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는 분도 있었지만 충청도에서 조금 그래도 많이 배려를 받는 데가 충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아무래도 좀 소외됩니다. 소외되죠. 네. 그런 안배에서 소외돼요. 네. 충청도를 배려해도 충남으로 배려가 되고 네. 또 충청북도 쪽에서 제천은 또 더. 청주, 충주에 비해서 조금 네, 더 소외될 수도 있죠. 외곽에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공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경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충청북도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중앙에 없고 또 제천 출신은 네. 좀 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저 위에서 고위직에 가도 이제 청장을 되기에는 청장은 뭐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정치적인 안배가 필요한 자리니까 네. 좀 어렵죠. 근데 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놀랍다 이런 거죠.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충청북도 제천 출신이란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학연도 제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통신대학 네. 그냥 뭐 방송통신대학을 나온 사람이 제가 이제 그 밑에 차장으로 됐을 때도 다들 놀라웠다고 했고 경찰청장이 됐을 때 뭐 관운이 좋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럴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한 그 청장직에서 한 11개월 동안 이제 일을 하셨어요. 예. 그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일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된다는 것은 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또 부여된 자리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4천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자리고 네. 13만 명의 우리 경찰 조직원이 있고 또 16개 지방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네. 또 전국에 250개의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서장이 있고 그다음에 1년의 예산이 약 7조 8천억 규모로 보면 전국에 있는 그 경찰 관서의 장비, 시설 이런 거 다 이제 그 예산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런 많은 예산을 써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지키는 그런 일을 총괄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도 아침마다 가면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국민들의 또 어떤 사건이 잘못됐을 때 막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 이런 것도 네. 이제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오죠. 막.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이 막중한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이 그냥 표현이 아니고 진짜 어깨가 무거워요. 아파. 그 정도로 또 제가 취임할 당시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경찰이. 네.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이라고 수원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네,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일로 경찰 총수가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임으로 경찰청장이 됐는데 그때 뭐 국민들이 지금 해경 사건 때문에 해경이 뭐 굉장히 국민들 원성을 듣고 있는데 그 이상 그때도 우리 경찰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영광의 자리지만 어깨는 또 많이 무거웠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뭐 이제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셨고 이젠 또 이제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좀 주목을 가지고 그런 있는 일이 청소년 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왜 청소년 일에 좀 주목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청소년 시절에 좀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불우하게 자랐음에도 제가 이 경찰청장까지 가기에는 많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의 도움을 받은 거죠. 뭐 검은정고시라든지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이런.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받은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갚아야 되는 그 부분이 그 불우한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네. 용기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현직에 있을 때도 관심을 좀 가졌었고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경찰청장직을 했으면은 그 중앙에서 더 큰 뭐 좀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나 제천인 고향에 내려오신 거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해 제가 경찰청장을 그만두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지난해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제 평생을 이제 고생만 하시다가 제가 이제 경찰청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경찰 간부에 있을 때 참 지방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을 편안하게 이제 모시지도 못했고 또 저희 형제들이 뭐 그렇게 넉넉한 형제들이 없고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평생을 이제 고생만 하시다가 또 이제 몸 좀 누우셔가지고 한 10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하셨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계시더라도 이제 제가 힘들 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의지가 됐는데 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 가서 뭐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고향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고 마침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기에 그 고향에 이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고향 친구들이 이제 뭐 그동안 수고했는데 고향에 가서 편하게 좀 막걸리나 마시면서 네. 지내자 또 이런 말도 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고향으로 한번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그냥 뭐 정말 막걸리나 마시러 고향에 올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세명대학교에 제가 이제 교직을 알아봐 가지고 네. 그래서 세명대학교에 이제 그래서 금년에 오게 됐습니다. 예. 늘 뭐든지 이렇게 좀 잘 발로 직접 뛰시고 알아보시는군요.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고향에 내려오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하세요? 어떠세요?
예, 뭐 즐겁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청장직을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책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이 책을 조금 이제는 내셨어요. 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타이틀 이렇게 정하신 거죠? 아, 그 운명아 비켜라 네. 내가 간다라는 그 용어는 제가 만드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 독일의 그 메테르링크라는 그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책을 쓴 그 동화 작가인데 그 용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늘 이 운명을 좀 도전하는 운명이라는 게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숙이기보다는 운명을 도전하는 그런 어떤 용기 이런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네.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책을 쓰면서 네. 소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네. 이제 저희 막내 딸이 네. 이 표지 디자인을 해줬어요. 아, 책의 그래요? 표지 디자인을 지금 이제 아. 미술대학을 다니는데 네. 학생이에요. 3학년인데 아. 제가 딸한테 이제 그 잘하든 못하든 표지 디자인을 한번 맡겨봤어요. 네, 네. 왜냐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네가 제목도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그 아. 아이가 아빠의 삶은 이 제목과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럼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따님이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의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아주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은데 원래 좀 책을 좀 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좀 뭐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세요? 예, 제가 경찰청장을 이제 그만뒀는데 그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찰청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네. 좀 갑작스러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갈등을 하다가 저의 삶을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두자마자 어디를 갔냐면 청소년 육성이라는 사단 법인이 있어요. 그 이제 좀 불우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단체인데 거기 가서 제가 그 좀 불우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을 좀 했어요. 처음에. 네. 그걸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애들이 처음에 가니까 이렇게 막 정신이 산만해요. 제가 경찰청장이라고 소개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막 핸드폰하고 막 관심이 이런.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듣거나 말거나 제가 그 아이들이 조금 이제 심리 상태를 알기 때문에 듣거나 네. 말거나 제 얘기를 좀 했어요. 나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됐다. 대학도 가고 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듣는 자세가 조금씩 이렇게 바르게 그래요. 이렇게 앉는 것도 이렇게 더 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나중에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보고 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책으로 써서 널리 좀 보여주면 네. 이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게 아. 다는 아니더라도 네.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의 인상을 한번 정리하는 네. 부분, 아이들한테 용기를 좀 주고 싶은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경찰 조직원들한테도 제가 사실 청장으로 있었지만 제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전달하고 싶은 부분.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찰청장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래도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많죠. 네. 경찰이 이만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는 부분은 여기만 보는 거죠. 한쪽만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경찰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는 네. 부분을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좀 우리 교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한번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고향으로 내려온 과정은 말씀을 드렸는데 고향에 와서 보니까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제천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 충주나 원주에 비해서도 작지 않은 도시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충주나 원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과정에서 이 정치나 행정이 우리 지역 발전, 국민들의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걸 다시 이제 좀 느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이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네. 13만 명의 경찰 조직원, 그다음에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또 그 경찰청장은 이제 국정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에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네. 하고 또 국회에 가서 늘 이렇게 국정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행정고시를 했는데 제 동기들이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니는 동기들이 전부 지금 저는 이제 미리 빨리 올라가서 나왔고 네. 그 친구들은 다 지금 차관급, 국장급으로 다 있어요, 현직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 또 저의 경륜이나 제 주변의 자산들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저의 경륜이나 경험 이런 걸 좀 살려서 네. 우리 제천, 단양 이쪽 지역에 제 하여튼 제 고향 지역에 좀 발전을 좀 도와줬으면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CCS 중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같이 애써 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힘 닿는 것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11개월 동안 또 청장직 일하시면서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늦었지만 제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인터뷰 만남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